뭐하노? 아이라노? 전 국민이 화가 나. 미국 유학파라서 다르시네요. 거기다가 김진태 지사가 돌덩이 하나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여론 다.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사정 정국 작동하면 대통령 지지율 또 여당 지지율 오를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전망대로 간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약간의 변화요. 내린 조사도 있고 올라간 조사도 음.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결집하지만 음흠. 또 지금의 여야의 이 극단적인 대결 구도에 대해서 중도층들은 뭐하노? 와이라노? 이런 또 예. 상황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도층이 뭐 다 경상도입니까? 와그라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예. 뉴스핌이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예. 조사 기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뉴스핌과 RN서치 조사는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4.2%,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34.2, 부정은 64입니다. 부정은 64로 나타났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34.2 기억해 두시고요. 자, 쿠키뉴스가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긍정평가 34.6, 직전 조사보다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RN서치 조사가 34.2, 또 이 쿠키 뉴스의 데이터 리서치 조사가 34.6 네. 비슷하죠. 거의 같네요. 자, 부정평가도 RN서치 64%, 쿠키뉴스 데이터 리서치 64.2. 거의 같네요. 예,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등락의 변화는 있지만 둘 다 자동응답 조사인데 그 결과치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슈가 우리 정치권을 침범하고 있다. 음흠. 하지만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다. 복잡하다. 음흠. 심경이 복잡하다. 음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0 또 60 긍정 부정이. 예. 근데 이제 미묘하게 네. 요 내부 세부 데이터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쿠키뉴스 데이터 리서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한 달 단위로 했거든요. 조사를. 예. 8월, 9월, 10월이에요. 자, 8월 달에 긍정 평가가 31.9. 그래서 9월 달에 34.4, 34.6 이런 식으로 예. 미세하지만은 조금씩 올랐어요. 오르는 모양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중도층이에요. 예. 중도층이 지지율이 8월에 34.6이었는데 9월에 36.8로 많이 올랐거든요. 아하. 근데 10월에 33.9로 확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 지금 보수층은 살짝 결집을 하고 있고 아하. 중도층은 오히려 약간 예전보다 더 안 좋게 떠나가고 있다. 이거는 지금의 말씀하셨지만 현 정치 상황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사정 정국 뭐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런 것들이 지지층 결집을 부르는데 민생은 날린 거예요. 뭐 레고랜드발 뭐 예. 채권 시장 경색 등등 해가지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민생을 안 챙겨?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저기 한국갤럽 조사하는 거 보면은 이제 부정평가 이유 조사하잖아요. 네. 맨날 1등, 2등이 민생 챙기지 않은 민생 안 하는 무능 거.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상단에 있는 거가 이제 이런 이유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쇄돼 버린 거죠. 보수층은 올라갔는데 네. 중도층이 떨어져 떨어지니까. 나가나 이렇게 예. 되니까 지금 크게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변호사한테 맨날 얘기하는 그렇죠. 거 네. 진짜 배웠는데 네네. 대륙주 그렇죠. 대구 60대 주부 지금 뭐 화제죠. 네. 대륙주가 움직여야지만이 네. 대통령 지지율 긍정 평가가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필요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면 이른바 본전을 찾으려면 네. 본전치기를 하려면은 대륙주가 먼저 결집을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륙주도 완전하게 결집을 안 했다. 10% 이상은 회복이 안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나오는 두 조사의 지지율은 34%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또 공공행진을 할 때는 M여중, M여중. MZ세대 네. 여성 여성, 중도층까지 들어오면 네. 공공행진 와 국정 잘한다 아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륙주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요구되는 것이 뭐 정권 교체 이제 이것이 현실화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뭔가 좀 개혁도 하고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면모를 보고 싶은데 그게 검찰 수사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M여 중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이건 뭐냐. 요즘의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직업 계층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이요. 예. 예.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가정주부층들이 어떤 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특히 이제 가정주부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대륙주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주부. 그런데 이들이 지금 경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미야 경제로 예. 미래로.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기 전까지는 물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35%에서 30%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현상이 계속됩니다. 두 분 다 똑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중도층한테는 검찰 수사보다는 이 경제 부분, 특히 최근에 있는 레고랜드 사태 이거는 중도층한테는 뭐 사법 리스크 뭐 사정정국 해봤자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요. 중도층이 아니라 그냥 전 국민이 화가 난 상황이죠. 사실은 이거는 뭐 책임론을 막 예. 따지고 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어떤 실책, 눈치가 없었다. 뭐 이런 뭐 결론이 지금 나는 것 같고 지금 뭐 이거 얘기하려면 한 30분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짧게만요. 지금 예. 조달 비용, 채권 예. 시장에서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내년 투자도 경제 전망도 안 좋으니까 투자도 다 줄이고 지금 뭐 네. 삼성전자 기타 등 하이닉스 뭐 이런 데서 지금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네. 지금 뭐 순이익이 SK 하이닉스는 지금 60%가 지금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 다 감소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다 맞물리고 있거든요. 경제를 정말로 세심하게 다뤄야 되고 진짜 갓 태어난 신생 아기처럼 다뤄야 되는데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데 거기다가 김진태 지사가 지금 돌덩이 하나 던져가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크게 보면은 다 이제 국민의힘 뭐 정부 여당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안 좋게 좀 장기간 가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원래도 이제 안 좋아요. 지금 내년 봄에 이제 기업들 줄도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줄도산까지 안 가더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요런 거 하나가 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럼 장기간 좀 안 좋은 영향을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있을 비상 경제 민생회의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데요. 이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예.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 효과 있을 거라고 저는 이것은 이제 봅니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진심 자극을 해야 된다. 진심자극 어떤 예. 뜻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 할 테니까 잘 봐라 이런 식보다는 과연 지금의 경제 문제가 뭐고 경제가 당장 좋아지기 참 어렵거든요. 지금 미국 연준도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고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네. 지금 미국 기업들도 IT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데 너무 안 좋습니다. 다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경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가 감기 걸린다는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게 문제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할 텐데 참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함께 가자. 또 이 경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수사는 수사고 이 경제만큼은 더불어민주당하고도 협력하겠다. 그 한마디면 전 지지율이 한 3% 정도 올라갈 경제는 것이다. 협력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생방 중에 많은 국민들이 보는 데서 얘기를 한다. 요걸 저는 진심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속입니다. 왜? 지속? 이거 한 번만으로 안 되고 계속 해야 된다. 계속해서 사실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매달려야 된다. 세 번째는 저는 덕수입니다. 덕수는 또 뭐예요? 덕수고등학교 아니고요. 예. 한덕수. 한덕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경제 전문가로 발탁이 된 인물이 네. 덕수고등학교 동문분들이 깜짝 놀라실 건데. 네. 근데 이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전문성이 경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총리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이런 안 이야기가 보인다는 나옵니다. 얘기가 많이 그렇다면 있죠. 저는 예.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도어 스태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가 이런 부분에 부각되도록 조명되도록 그래서 저는 한덕수 이 총리가 주도하는 덕수 경제를 만들어야 되죠. 자, 공감하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공감하는데 조금 디테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투트랙 전략을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잘 안 먹힙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10월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해서 43주기다. 이제 11.6 전날이었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간 게
노태우 89년 노태우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거기 유족이니까 딸이니까요. 딸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이거는 보수층 결집하겠다. 대선 후보들은 원래 많이 가지만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연다라는 거는 이건 또 중도층을 하겠다. 이게 다 잡으려고 하면요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투쟁과 민생을 같이 하겠다. 투쟁과 민생이 같이 됩니까 그게? 투쟁이면 투쟁이고 민생이면 민생이 이제 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차라리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뭔가를 바꾸려면 사실은 조금 더 민생 쪽에 양쪽이 다 해야 되는데 좀 난망하죠.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대통령이 말씀을 얼마나 하시는 보통 국무회의 하면 한 70%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일각의 하거든요. 보도가 있죠. 예, 그거는 거의 맞고 뭐 예전에 캠프에서는 90%를 뭐 후보가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좀 최대한 절제를 하고 중요한 포인트에서만 얘기를 한다라면 오히려 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 한번 보죠. 한번. 봐야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마 시청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를 또 불법 대선 자금이다. 좀 전에 저희가 우상호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수사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여론에도 감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 대선 자금에 민주당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정치적 운명이 이재명 대표와 공동 운명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뭐 변호사비 대납이나 성남 FC는 다른 문제겠지만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한나라당이 차태기 정당이 됐을 때 그때 당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이해창 대선 후보나 이해창 총재나 이해창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도 지금 결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를 한번 봐주시죠. 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정치적 탄압 주장에 동의한다가 절반이 조금 넘는 52.7%로 나타났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38.6%고요.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금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자유. 두 번째가 이제 법치인데 윤석열 정부 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필요했다.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로 평가를 했습니다. 법치 잘했다 36.6%, 잘못했다가 62%.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수행 긍정 평가랑 거의 유사하네요. 지지율하고 비슷하고 부분은, 정치적 탄압 부분에서는 중도층이 조금은 더 정치적 탄압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뭐 김준일 대표께서 분석도 좀 해주십시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에 이제 정치 탄압이 전체가 52.7%인데 중도층은 54.8%가 정치 탄압에 동의한다라는 거는 중도층에서도 어쨌든 조금 더 이거에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한쪽으로 좀 편중돼 있다 수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도 맞지만은 아니 다른 수사는 왜 제대로 안 해? 뭐 이를테면 김건희 수사도 있을 테고. 그렇게 중도층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면죄부를 주려거나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야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다 해야 된다. 다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을 하는 게 정치를 게임하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맨날 비단 주머니 꺼내서 하고 뭐 전장현하고 토론해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뭐 이런 거라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수사하듯이 한다. 수사는 참 잘해요. 이 정부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 선포해가지고 지금 검경 특별 단속반 지금 꾸리고 지금 막 이런 거는 되게 잘하는데 뭐 지금 막 수사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이 수사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러고 갑자기 비상경제 민생회의 연다고 갑자기 와 잘한다. 와 최고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좀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기조를 바꿔야 상당히 된다. 어렵다. 이 부분은 기조를 바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바꿀 것 같으면은 사과도 했겠죠. 네, 사과도 하고 뭐 난 그거에 대해서 뭐 협치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시정연설에서 보면은 완전 선명하게 나왔잖아요. 눈길 한 번 안 주고 민주당에 눈길 한 번 안 주고 들어가고 빨간색 넥타이 딱 메고 와서 5월달에 시정연설에서는 하늘색 넥타이였잖아요. 예. 그리고 협치라는 단어, 의회라는 단어 한 마디도 안 썼거든요. 5월달에는 6번인가 썼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시그널은 한마디로 마이웨이다라고 했을 마이웨이다. 때 지지율이 어쨌든 정부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이게 안 좋아졌을 때는 야당도 잘못했지만은 너희가 더 큰 문제야라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지지율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려울 네. 것이다. 참 정말 예. 마이웨이 이야기하시니까 또 미국 유학파라서 다르시네요. 김준일 대표께서. 근데 예. 실제 마이웨이 노래는 프랑크 시나트라인데 끝이 가까이에 있을 때 마이웨이를 생각하는 그 얘기 많이. 비엔드 스닐 복면가왕 예. 스타가 다르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뭐 정치 단합이다 또 대장동 특검이 나오지만 과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일지가 그래서 이제 김준일 대표님의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특검을 부분도 하고 민생을 신경 쓴 게 아마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방안은 분명히 있지만 그 여론조사도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과연 예. 뭐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이제 대장동 특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죠. 네. 이것도 데이터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나타났고요. 반대 의견은 한 30%대 중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장동 검찰 조사, 이 특검 도입 두 가지를 이제 이 조사가 더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검찰 조사냐 국민의힘, 네. 특검 도입이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검찰 조사보다는 특검 조사를 해야 된다가 4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4%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데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44%. 예. 검찰 조사만으로 충분하다가 32.2%. 자, 그다음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어떤 게 있죠? 검찰 조사는 하고 아하. 특검도 해야 된다. 야, 이거 이게 보면 참- 제가 제 예.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갈려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팽팽한 결과도 아. 있고 또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되는 여론도 있고 좀 복잡한 그런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국민의힘에서 공격 포인트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죠. 특검을 도입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특검법 국회 통과도 돼야 되고 특검 검사 임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재명 수사에 시간을 끌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저는 특검에 대해서 조금 잘못 접근하고 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장동이 작년 9월에 터져서 10월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지금 1년 풀려나잖아요. 네. 지금 이름이 그때 당시에 나왔지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가 있을까요? 박영수, 박영수, 김만배. 김연배. 예, 지금 둘이 그러니까 빠졌어요. 유동규, 예. 남욱, 정민용 뭐 요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용이 추가된 거죠. 예, 근데 예.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랑 박영수예요. 박영수. 왜냐하면은 당시에 김만배가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유동규 700억 약정설이 구속영장의 이유였어요. 네. 7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원홀딩스에 몰아줬는데 지금 수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 회사가 그게 그 화천대유 분양 대행 맞아요. 업체였거든요. 그 이모 씨 그가 있는 그 대행사가 100억 원을 대여금을 받았어요. 이게 뇌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딸은 그리고 화천대유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해서 회계사인데 받았죠. 예. 아파트 받고 11억 받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후에 왜 수사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의 검찰 시절에 특수한 관계고 부산 저축은행 당시에 변호인으로 있고 변호사로. 주인 검사로 있고 막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딱 하면은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여론이 확 올라갈 텐데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박영수 어디 갔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김만배 어디 갔습니까? 김만배는 게다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주택 사준다. 매입해줬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싹 빠져 있어요 지금 수사 대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거예요. 그래서 좀 예. 이 방송 들으십시오 제발 민주당 관계자분들. 김준일 네. 대표 말씀 좀 들어달라. 김준일 대표님 예.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송곳 또 짚어서 이제 송곳 예리하게 콕 짚어서 제시를 하면은 여론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에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여론이 나와도 지금 이렇게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여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거나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을 것 것이다. 같아요. 예. 자, 최근에 지금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발표하고 다르게 국정원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SI의 월북이라는 단어도 있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안보 이슈 자체가 뭐 이거 안보 플러스 사정하고 비슷한 건데 앞으로 뭐 다음 주나 뭐 어떻게 여론의 반영이 될까요? 안보 이슈는 이거는 네. 딱 진영 결집 사안이라서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보수층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네. 중도층은 별로 관심이 관심이 없어요. 전혀 진보층 없다. 예. 그리고 뭐 지금 그 뭐 감사원과 뭐 국정원 발표도 막 안 맞는 게 서로 달라요, 있어요. 지금. 네. 감사원은 국정원이 군보다 먼저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국정원은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SI가 이제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특별 취급 정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감청 이런 거에 통해서 그렇죠. 아는 뭐 그런 정보입니다.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 있었다라는 게 이게 마치 들으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 있으면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그 진영으로 하지만은 그러니까 월북 정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뭔가 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예. 좀 답답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이 직접 뭐 이것 때문에 판단된 거 아니면 월북이냐 아니냐로 이제 명예가 달린 문제지만은 이거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왜 네. 이거에 집착하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북 관계나 이 이슈가 윤석열 정부도 중요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판문점 선언이나 2018년에 이 남북 관계 관련된 성과를 많이 내면서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에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선을 긋고 문재인 정부가 다르다라고 또 판단하는 부분도 남북 관계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서해 피살 공무원이나 또 북송 어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최근에 나오는 종북이냐 친일이냐 이 프레임 전쟁하고도 연관돼 있다. 예. 그래서 지지층을 어떻게든 낮은 국정 지표 상황 속에서 이 국정 동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이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이 부분들을 집중 파헤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 대통령까지 겨냥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조를 갈 것이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김문수 위원장의 또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협력적인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보면은 수사도 있고 또 여론 전쟁도 있는데 이 가운데에 저는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념 전쟁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전국 지역위원장 등 1,200여 명이 모여서 어제 규탄대회를 가진다. 규탄대회를 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장외투쟁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신경전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확 기울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더 거세질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준일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이익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더 치열해질 그만두기보다는 예.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정말 수사 또 당내에서도 나오는 뭐 김영전 최고위원의 퇴진 목소리 불협화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은 뭐 퇴진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장외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지나치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 눈치 보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더 거칠어지겠죠. 자, 똑같이 뭐 진짜 1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예산 또 전국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할까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맞는지 장애 투쟁을 할지 예산 처리할지. 민주당은 무력 시위를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국회 권한이고 다수당이 이제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 예산안을 어렵게 하거나 그래서 준예산의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높게 한 봅시다. 번도 있은 적이 없고 준예산이란 거는 예산이 통과 못해서 올해 예산을 준해서 내년에 쓰는 거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 월급도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가 안 되니까요. 예. 뭐 이런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 일부 우리가 저쪽은 저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그게 정부 여당이든 정부든 야당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싸울 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또 김준일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